작년 여름에 그 재활의학 박사인 분이 우리 여기서 실습을 했어요. 몰랐는데 제 차 뒤에 트럭이 2대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감자를 실러 가야 돼서 그분 차를 타고 갔는데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있더라고. 따끈따끈한 논문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 보고 이제 창업에 대한 공문서 작성을 좀 해보라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분은 원래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물리치료 같은 거 하시던 분인데, 이제 우리 아동센터에도 그 지적장애 아동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에요. IQ라던가 학벌이라던가. 근데 이분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분이 해봤는데, 아주 부모들이 연봉이 아주 높은 주로 의사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마 같은 걸 쭉 해주면 애들이 아주 좋아지는 거야.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애 아동 부모가 의사인데 얘네들을 매일 데리고 와서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바쁘니까 의사들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프리랜서가 돼서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면 뇌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프리랜서로 나섰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본인도 놀라는 거야. 이렇게 뭐 관절 같은데 근육 주물러 주니까 그 장애 이 등급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도구까지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현행법상에서는 그런 장애인 재활시설이 없는 거야. 병원 외에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야의 사업 아이템을 이분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하라 그랬죠. 해서 그 공문을 만들어서 시에 보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그 치매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복지 시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개념이 계속 생기거든요. 옛날에 뭐 오래전에 30년 전에는 시골에 그 뭐 평당 1,000원짜리 땅만 넉넉하게 있으면 뭐 어린이집을 나라에서 지어줬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연구할 필요가 있죠. 좋은 의미에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경험해봤고, 또 제가 한 5년 전에는 또 원예 전문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팩스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내 화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매일 물을 종이컵 반 컵 분량을 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전문가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뭐 2주에 한 번씩 흠뻑 줘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어기고 전문가 말 듣고 여러분들이 흠뻑 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원래 카페트가 쫙 깔려 있었고 그 밑에가 마루인데 카페트가 다 썩고 마루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인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의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근데 이제 그 전문가십을 너무 발휘해버리면 아주 큰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름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한 바퀴씩 줘라. 그게 물론 답은 답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아주 마루가 다 썩어서 마루 다 새로 하고 굉장히 비용 많이 들었어요. 카페트 다 그거 처리하는 비용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나름 전문이 있지만 그 전문도 필요하지만 또 여기에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의 관리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노천 관리 방법이고 여기는 이제 실내 관리 방법이다 보니까 뭐 보름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버리게 되면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가 되니까 그건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좀 늦었지만 모든 화분이 외부로 나가야 돼요. 그거 한번 쉽지 않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오리엔테이션 그 유인물을 좀 자세히 읽어주시고 요것을 이제 여러분 인수인계서는 과거에는 이제 업무 끝날 때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한 5일 전에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실습이 한 주간 남으면 인수인계를 하시면 좋겠어요. 실습. 그 다음에 실습을 2주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최종 성적표 있죠. 자기 채점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교과서 우리 가져오셨네? 예, 교과서를 일단은 쫙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목차 정도는 좀 이렇게 숙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3번은 했는데 5번 못했다. 이미 5일째인데 3번 못했다. 제가 그 모든 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 셀프 스터디예요.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최종 성적표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도 100% 셀프 스터디고 최종 성적표도 100% 셀프 스터디니까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거기에 강의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아니면 관련 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시스템 검색하면 그 기관에 들어가면 거기서 동영상으로 지도를 해주니까 모든 건 셀프 스터디, 셀프 연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게 되어 있는 타유형 복지시설 연구 보고서도 오프라인으로 연구할 수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어제 졸업한 분도 온라인으로 연구를 잘했더라고. 그분은 뭐 오프라인까지 연구했더라고. 예, 그래서 요즘 세상에 뭐 어떻게 오프라인을 연구하냐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면 온라인 연구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을 이제 한 달 생각하시는데 항상 여러분 선배들이 얘기하죠. 2달 생각해라. 2달 동안은 뭐 배우자의 역할 못하겠다고 편지로 증거를 남겨라. 그런 거 다 여러분 인수인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급하게 나는 며칠만 하면 된다 했다가 양가 부모한테 다 편지 써라고 그렇죠? 양가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2달 동안 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양해 바란다 해서 서두르게 될 수 있어요. 실습이 끝났는데 보니까 못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실습 끝나고 한 달 동안 그걸 다 해가지고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실습 끝나는 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염두에 두시고 실습 후에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한테 A+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80점 맞고 싶다. 나는 20%는 안 해도 된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A+를 드리고 싶은데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와서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학교 수석은 항상 여기서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빈약한 사람한테 A+를 주면 교수가 A+ 줄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지 뭐 15장 써가지고 딸랑 15장 해서 냈는데 여기서 A+ 주면 교수가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 주기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평생 70점 이상 맞은 적 없다. 여기서도 그 이상 맞을 수 없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수들이 우리가 준 A+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좀 부가적인 증빙 서류를 좀 붙이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분은 또 너무 전략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교수한테는 그렇게 내더라도 여기는 15장만 내고 싶다 그런 분도 있는데 여기도 교수님 절반은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뭐 내 친구는 뭐 교과서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여기는 왜 있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힘들면 바로 얘기하세요. 힘들다고 바로 얘기하시고 그걸 자꾸 오래 가지고 가면 서로 힘드니까 나는 오늘 이거 힘들었다 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반장님한테도 힘든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고 반장님도 날마다 저한테 소통을 하셔야 돼요. 피드백을. 아무개는 이것을 힘들어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쪽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안색을 살피고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저분이 안색이 어떻고 해서 반장님이 바로바로 저한테 피드백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체력 관리가 첫째니까 30분 타이핑 쳤으면 일어나서 체조 5분 동안 하시고 또 30분 타이핑 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 안 먹고 오면 감점이에요. 아침에 영양제 필수입니다. 또 평생 아침을 안 드신 분도 아침 꼭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반장님 검사하세요. 검사해서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감점, 영양제 안 먹고 온 사람 감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몸살 날 수 있어요. 낯선 환경에 와가지고 하루 여기 뭐 8시간을 딜레이 하면서 안 하던 일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영양제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종합영양제 하나씩 꼭 이 한 달 기간에는 드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긴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새로운 여행을 즐긴다. 인생에 그게 필요하다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